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후 재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보안 입법과 함께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층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움직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이 코스피 5천 시대 그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월요일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업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이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법 지난 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답게 만들자는 겁니다. 네. 지난 3월에도 경제포커스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 권한대행이 거부해서 폐기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왜 이 상법 개정이 필요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번 개정에 대한 의미를 짚을 수가 있는데 많이들 이제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꼽으세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당연하게도 내가 가진 주식만큼 그만큼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주식의 30%를 가진 지배주주가 나머지 70%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합병이나 분할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네. 이런 결정들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사회가 뭐 기업 오너 일가 뭐 혹은 이런 지배주주가 이 이사회 전원을 뽑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분들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살짝 고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공포 즉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직전까지 이 법을 이렇게 피해가려는 일부 기업들 꼼수도 포착됐더라고요. 네네. 아까 방금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해왔거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면 쪼개기 상장이나 뭐 불공정 합병 비율, 또 이제 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그것입니다.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모회사 하나만 있었는데 이 중에 알짜 사업부, 핵심 사업부를 떼서 자회사로 만들고 이걸 다시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연으로는 회사가 이제 확장이 돼 보이고 이제 주식 수가 또 늘어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만큼 모회사 주주들의 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고 또 이제 주가 하락까지도 우려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이 모회사가 알짜 회사를 그냥 헐값으로 흡수 합병하거나 혹은 또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이 불공정하게 합병된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또 기업이 이제 대규모 자금이 필요를 해서 주식을 이제 새로 찍어내면서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특정 주주 혹은 이제 제3자에게만 이제 주게 되면 이것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이랑 또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예 이제 이 감시망 밖으로 벗어나겠다고 하면서 자진상폐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막판 합의로 들어간 3% 룰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3% 룰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감사위원을 뽑을 때 적용이 되는 건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이사회 내에 이 감사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 감사위원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내 이사면서 감사위원 을 뽑을 때만 이 3%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2명, 이제 3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2명이 사회 이사면서 감사위원, 이분들을 뽑을 때
뽑을 때도 3%를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사내 이사하면서 감사위원인 사람만 네. 적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뭐 모두에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사회 이사하면서 감사위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3%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 의결권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의 견제, 감시 목적이 큰 건데 이게 거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1년 유예를 둔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3% 룰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기능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그 기능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시장 반응 좀 어떻습니까? 지난 3일 목요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증시를 보니까 전날 대비 1.34% 오른 3,116.27에 마감하면서 이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이제 반응을 한 거고요. 전문가들도 이걸 보면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지난달 20일에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이재명 정부 전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달 2일에는 코스피가 2,600선이었는데 이달 1일에는 3,000선. 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4%가 넘게 이제 뛴 건데요. 이제 그간 우리 증시를 옥죄고 있었던 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법 개정이랑 뭐 이런 활성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기대감을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상법 개정 이튿날인 지난 금요일 4일에는 2% 정도 내려서 3,100선을 내줬고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 매도세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숨고르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니까 외부에서 지금 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 그런데도 빠진 내용도 있죠. 여야가 이제 합의를 거치면서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공청회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게 집중 투표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기업의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사회를 뽑을 때 한 표만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을 뽑을 때 한 표만 있는 건데 이거를 뽑는 이사 수만큼 부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사를 뭐 3명 뽑는다고 하면 제가 주식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3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표는 3개. 그리고 이걸 또 이사 1명에게 이제 몰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 투표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이사 3명을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명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소액주주들이 좀 모여서 1명 정도는 그래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사의 임기를 모두 다 다르게 해서 이걸 임시이사회 때마다 한 명씩만 뽑는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좀 무력화가 될 수가 있겠죠. 떨어지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감사 분리 선출 확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에 최소 1명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으면 됐었는데 이거를 뭐 2명 아니면 뭐 전원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3%로 이미 제한이 돼 있으니까 최대 주주의 입김은 좀 제한이 되고 반면에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은 좀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집중 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계에서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위기감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반응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경영하기 힘들다라는 거겠죠. 상법 개정 직후에 이제 경제 8단체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또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 경영진에 대해서 이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거든요. 뭐 중대한 경영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건 계속해서 재계가 들어온 반대 논리고요. 이제 뭐 심하면 배임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이런 신사업 진출이라던가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이런 의사결정이 주주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이제 적대적인 인수합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도 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은 일정한 의결권만 보유를 하고 기업의 뭐 자산 팔아라, 배당 확대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영 관련 요구를 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 상대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이익에 좀 취중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 주주이익을 챙기라고 이제 상법에 이제 명시를 해뒀으니까 이 헤지 펀드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재계 우려가 좀 뭐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보완된 입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뭐 차등 의결권 도입, 포이즌필, 황금주 등이 거론이 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고요. 네. 포이즌필은 독약 조항이라고 하는데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에 이 기존 주주들보다 좀 더 싸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제 미리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황금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특별 주식을 말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제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는 모두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뭐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하나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계는 우선 이제 입법이 확정되지 않은 이 집중 투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추가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업 이사나 임원이 충실하게 이제 일을 했는데도 이런 뭐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상법 개정안에 포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뭐 최근 기자회견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해 보이던데요. 네, 뭐 대선 공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 이제 취임 30일을 맞아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이제 상법 개정은 이러한 바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이 투자 수요를 이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3천 뭐 예상보다 빠르게 돌파를 했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면서 증권사들도 이제 이 예상 상단을 높여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4천 포인트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넘어선 3천과 목표로 한 5천의 사이 4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인데 실제로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면 이 공언한 것처럼 코스피 5천 가능할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상법 개정은 시작이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주식 투자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잘 하느냐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 국내 배당 성향은 좀 낮은 수준. 그렇죠. 이게 뭐 단기 순이익 대비 총 배당금 비율인 이 배당 성향을 봤을 때 평균 26%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뭐 연금, 뭐 이자 이런 거랑 다 이제 합쳐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세율이 49.5%. 이렇게 되면 기업의 창업주나 대표가 이제 대주주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 배당을 좀 덜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은 이 종합소득
현행에서 분리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최대 27.5%라고 하니까 현행보다는 절반 정도 부담을 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지금까지는 경영권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해서 주주 환원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